안녕하세요. 여기 인간을 생선 취급하는 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래 칸부터 일자로 눕혀 무려 6개월간 이동하는 배죠. 오늘은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하고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노예 무역선과 그 과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해요. 이 이야기는 단순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고 인류의 잔인함과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 이제부터 충격적이지만 흥미로운 그리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노예시대 직전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은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도자기 면화, 향신료 등의 인기 상품 때문에 심각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새로운 기회가 절실했고 콜럼버스의 발견은 이러한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대륙은 유럽인들에게 금광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곳에서 발견된 풍부한 은과 금은 유럽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원의 채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신대륙을 더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탐욕스러운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담배와 설탕이 유럽 귀족층과 중산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신대륙은 거대한 담배와 사탕수수 농장으로 변했어요. 이로 인해 농장 경작을 위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원주민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영국과 유럽 각국에서 빈민층을 데려와 노예로 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노동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유럽의 무역업자들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흑인, 즉 노예 사냥을 시작하는 거죠. 2. 노예시대. 그들은 아프리카의 서해안, 이른바 노예해안에 도달해 흑인들을 사냥했어요. 초창기에는 무력이나 계략을 통해 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노예를 확보했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 노예 무역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강력한 부족이나 왕국은 서로 전쟁을 벌여 포로를 만들어 유럽인들에게 넘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우메이 왕국은 이러한 무역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며 아프리카 내부에서도 분쟁과 불안을 증폭시켰어요. 노예선에 오른 사람들은 항해의 첫 순간부터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배의 바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누운 채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비좁은 공간에 갇혔어요. 항해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달까지 걸렸으며 그 사이에 질병이 창궐했죠. 폐렴, 말라리아, 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이 배 안에 특실거렸어요. 치료가 불가능한 환경에서 병에 걸린 노예들은 옆 사람에게도 쉽게 감염을 퍼뜨렸습니다. 그럼 감염 안 된 노예들마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에 걸린 이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다로 던져지기도 했어요. 간단한 감염조차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배에 오른 노예 중 최소 15%에서 20%가 항해 중 사망했다고 전해져요. 한편으로는 기아와 탈수, 다른 한편으로는 말라리아와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문제였죠. 한 기록에서는 노예들이 배 안에서 살기 위해 서로 어떻게 싸웠는지, 음식과 물을 두고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은 생존을 위해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선원들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고 반란에 참여한 이들은 잔인하게 처형당하거나 바다에 던져졌죠. 도착 후에도 이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노예들은 즉시 경매에 붙여졌어요. 이 경매는 마치 가축시장과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노예들은 건강상태와 체격에 따라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몸무게가 60kg 미만인 사람들은 가치가 낮다고 여겨져 일정 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로 살을 찌우게 한 뒤 다시 시장에 나왔죠. 경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자들은 병들었거나 약하다고 판단되어 바다로 버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에는 상어들이 몰려들었고 죽어가는 노예들의 시신을 먹이로 삼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흑인 노예들의 영웅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게 돼요. 해리엇 허브먼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예요. 3. 영웅 탄생. 해리엇 허브먼 1820년경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가혹한 노동과 학대를 견뎌야 했고 주인으로부터 수차례 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12살 때 주인이 던진 무거운 금속 물체에 머리를 맞아 평생 두통과 발작에 시달렸어요. 1849년 해리엇은 자신이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탈출을 감행했어요. 홀로 북부로 향하는 긴 여정을 거쳐 펜실베이니아에 도달하여 마침내 자유를 얻었죠.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자유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남부로 되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허브먼은 탈출 후 노예제 하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로운 북부로 인도하기 위한 비밀 조직인 지하철도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약 10년간 13차례 이상의 임무를 통해 약 300명의 노예를 자유로 이끌었죠. 그녀는 뛰어난 전략가였으며 항상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로를 바꾸고 위장하는 등 남부에서의 위험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어요. 그녀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검은 모세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했죠. 허브먼은 겨울밤에 어둠을 틈타 작전을 실행했으며 매번 다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해 추적을 피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쫓는 자들의 포상금을 알고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북전쟁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군의 정찰병, 간호사, 요리사, 심지어 스파이로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그녀를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어요. 이후 그녀는 평생을 여성과 흑인의 권리 신장에 바치며 헌신했어요. 그럼 대체 얼마나 돈이 됐길래 사람이 사람을 벌레 취급하면서 노예 무역을 했을까요? 아마 엄청난 돈이 됐기 때문에 탐욕에 눈먼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까요? 4. 노예와 맞바꾸니. 노예 무역에서 얻은 엄청난 이익은 유럽 각국의 산업혁명을 촉진했어요. 예를 들어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설탕과 담배는 유럽 시장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으며 영국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어요. 설탕은 유럽에서 귀족과 중산층 사이에서 필수 사치품으로 자리 잡았고 담배 역시 큰 수요를 일으켰어요. 이러한 상품은 노예 노동력을 통해 대규모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매우 낮았고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을 남겼죠. 이는 후에 대규모 공장과 기술 개발의 자금원이 되어 유럽의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때 진행된 삼각무역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어요. 유럽은 술, 무기, 면직물 등을 아프리카로 보내 노예와 교환한 후 이 노예들을 배에 실어 아메리카 대륙으로 운송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도착한 노예들은 설탕 농장이나 담배 농장에서 폭사당하며 평생을 일해야 했죠. 그들이 만들어낸 설탕, 담배, 커피 등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더 큰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또한 노예 무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은행업과 보험업 같은 금융 시스템의 발달을 촉진했어요. 많은 유럽 은행들이 노예 무역과 관련된 무역회사를 지원했으며 무역선의 보험도 이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초석이 되기도 했죠. 정확한 금액으로 표현하자면 이 노예 무역으로 수백만에서 수십억 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이 수세기에 걸쳐 축적되었고 이는 당시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마어마한 자본이었어요. 예를 들어 영국 경제는 노예 무역에서 얻은 자본 덕분에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걸쳐 급성장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익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고통을 겪고 생명을 잃었어요. 아프리카 내에서도 유럽인들의 노예 사냥을 피하기 위해 서로를 노예로 넘기는 일이 빈번해졌고 부족 간의 갈등과 전쟁이 지속되었죠. 다음의 왕국은 이 시기에 큰 세력으로 부상했으며 포로를 만들어 유럽에 팔아넘김으로써 지역 패권을 유지했어요. 이러한 비극은 아프리카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세네갈의 고래섬은 한때 가장 큰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에는 노예의 집이라 불리는 건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어 그 시절의 끔찍한 현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강렬한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노예의 집은 1층에는 노예들이 갇혀 있었던 좁은 공간이 있고 2층에는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러한 역사적 장소들은 노예제도의 비참함과 그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죠. 이는 단지 과거의 기억으로 그치지 않고 인류가 반복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되새기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아직까지 인종 간의 차별이 남아있어요. 해리엇 터브먼과 같은 인물들의 헌신은 오늘날에도 영감을 주며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해요. 오늘 이야기한 노예 무역의 역사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는 비극과 반복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역사 속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